처음엔 나도 우리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려고 했어요. 아,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을 사줬지요. 같이 살면서 부족함 없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며느리는 대놓고 나를 무시하더군요. 집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내가 밥을 차려도 젓가락 한 번 안 들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요. 뭐 입맛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나도 손님 오셨으니 정성껏 밥을 차렸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해요. 마치 내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집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없는 살림에 장사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가며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지요. 아들이 좋은 대학 보내 좋은 직장까지 잡았을 때 저는 이제 조금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제 아들이었어요. 내가 그날 너무 속상해서 너희 가족이 날 왜 이렇게 대하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엄마, 요즘 세대는 그래. 그냥 이해해. 편하게 지내세요. 내가 이 집을 사줬는데 그 집에서 내가 쫓겨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더는 못 산다고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 나를 서서히 밀어내는 것 같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데 내 친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제 속을 달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나와서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녁에 가족끼리 밥 먹는 일, 그건 아예 사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는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집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며느리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고 이러더군요. 여기 누가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시어머니야. 원래 같이 살던 분이야. 신경 쓰지 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를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방에 있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이 패인 내 얼굴,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내 모습,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끝내자. 내가 참아서 달라질 게 없다면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할 때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외출하자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요. 이 집 원래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겠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결혼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집이니까 아들은 전세금 한 푼 보태지 않았고 대출도 없이 제가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에 가서 말했지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지금 이 집에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 안 살 거예요. 집값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오랜 시간 참고 살았던 보상인가요? 바로 집을 내놓고 매매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꼭 가져가야 할 것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집을 나가는 걸 눈치도 못 챘어요. 왜냐고요? 평소에도 제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아들아,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대충 대답하더군요. 응, 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집 내 거 아니다. 팔았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도 난리가 났어요. 이 집이요? 우리 집이잖아.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며느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 집. 아니, 내 집이었어. 난 이제 떠난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었지요. 아들은 당황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애는 우리 대출도 있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은 거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 취급 안 했잖니. 그럼 나도 너희를 책임질 이유가 없지. 그리고 저는 짐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아들한테 희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도 점점 익숙해졌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배우는 댄스 스포츠도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심지어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다들 제게 그러더군요. 미자 씨, 진짜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기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알아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기분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아들의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의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집을 판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중년 부부였어요.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었지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전에 이 집에 사셨죠?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저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집을 사고 나서 계속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한 젊은 부부인데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니 아드님 같아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설마 아직도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엔 저희도 놀랐어요. 어느 날 밤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술 취해서 엄마 문 열어봐 하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하게 식어갔어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었어요. 예전 이름이 김민호 씨 맞죠?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들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편하게 살다가 내가 떠나고 나니까 현실을 직면한 거겠지요.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떠나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가 떠나고 살림이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이면서 그제야 나를 찾은 거겠지요.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분들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경찰을 부르든지 실에 이야기하든지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지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짜 끝구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한 삶만 살기로. 78세 김미자 인생,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